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금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마디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디선, 뭔가요? 일단은, 그쵸. 어떤 특정 자리값을 이렇게, 수평, 직선으로 만들어 놓고, 이 자리값 내에서의 움직임으로 파악을 하면서, 아, 가격의 변동성이 이 안에 놓여져 있구나라는 판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쵸? 어떤 마디값을 정해 놓는다라고 하면, 아, 변동성을 여기 범위랑 이 가격대 범위 내에서 이 움직임이 존재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만 무조건 100%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시장 움직임이. 그쵸? 어느 순간에는 이탈도 했을 거고요. 그쵸? 이탈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디까지 낙폭을 또 보여줄 수 있는 마디값을 또 설정을 해서 그 다음 마디값을 가지고 대응을 이어나가는 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좀 녹여져 있는 상황인데,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어떤 특정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보셔도 좋지만, 그쵸? 어쨌든 지금 제가 선물 대응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선물 대응 좀 분봉상에서 일단 좀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마디값을 설정한다라는 거는 가격, 뭐 매물대라든지 이런 구간대들도 형성을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좀 주식에서 매집 구간으로 일단 좀 확인을 하는 구간이죠. 횡보 자리가 굉장히 길었다라는 거는 특정 세력의 매집이 있었던 흔적이었고, 그 뒤에는 가격이 상승에 동반하니까 이런 구간대들을 주요 지지 구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다음 상승, 그리고 낙폭을 혹시라도 이 구간대 먼저 앞에서 낙폭 파동을 좀 보여준다라고 해도 다시금 재상승에 대한 기대값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선물로서는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좀 시시각각 변하는 각각의 마디값에서 중요한 자리값들만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일단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은 주요 체크라인 대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마디값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과거에 변동성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쵸?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막 변동성을 이렇게 지금 띄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특정 마디값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그쵸? 주요 지지와 저항 구간을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판단을 했었을 때 다음에도 이 자리값들은 한 번 더 왔을 때는 지지의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고점까지 도착을 하면 그쵸? 이 구간대에서는 저항받을 확률이 더 높다. 돌파를 가볍게 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값에서는 확률상으로는 저항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마디값을 대응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나서 미래에 그쵸? 같은 패턴과 양산을 보일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이 대응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유가 이거죠. 과거에 보여줬던 흐름으로 지금의 똑같이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일단은 마디값을 먼저 가져갈 때 기본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주요 변곡, 그쵸? 뾰족한 구간을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뾰족하게 내려왔다 올라오는 구간대들은 아 정말 가격 상승을 굉장히 크게 보여주면서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쵸?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가져갔다가 이 자리 값에서 말도 안 되게 낙폭을 가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대는 뭔가요? 결론적으로는 강하게 저항, 이 이상은 돌파할 수 없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힘 좋은 상황에서 돌파를 못 해줬으면 다음에 변동성을 주면서 파동을 이어갔었을 때 이 자리값에 도달했을 때는 더 큰 확률로 낙폭을 더 가져갈 수 있겠죠. 저항을 볼 수 있다라는 관점 하에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이 가격대 부근 전에 이전에 일단은 체크를 가져가는 거죠. 뭐 일단은 범위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봉을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왜? 고점과 저점은 똑같으니까. 피크가 나오는 자리값들이나 해석은 똑같을 거니까 특히나 이런 마디값들은 분봉과 좀 상관없이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보는 상황에서 최고점 자체는 한 번 더 강한 저항을 받아줄 수 있는 내용 해석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이 구간. 색깔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가져가고요. 잠시만요. 그렇죠?
이렇게 일단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좀 가져갈 수 있는 게 뾰족한 구간대들은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그렇죠? 가져가도 괜찮고 여기 구간대로 잡아놓고 본다라고 하면 괜찮고 그 다음에 봤을 때 여기 저점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 중에 하나죠. 잡아놓고 여기도 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금 더 촘촘하게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체크를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잡았었던 자리값이었는지 그 다음에 내용들 가져가면서 조금 더 둘러보는 거죠. 여기도 고점 피크였으니까 상승을 가져갔다가 이 구간대에서부터 낙폭을 크게 키워갔었던 자리값이었죠. 그러면 얘 역시도 마디값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과거에는 얘가 저항값이었고요. 얘는 어떻게 보면 지지에 대한 내용으로 일단은 가져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에서 볼 때는 이 가격을 돌파를 했을 수도 있고 그쵸? 돌파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왜? 그 자리값은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 형성이었기 때문에 한번 이 마디값을 깨고 퉁 깨고 넘어왔을 때 다음에는 여기가 주요 지지라인대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디값은 어쨌든 지지나 저항의 힘을 강하게 받아주는 거고 일단은 몇 가지를 앞에서 과거에서 만들어 준다예요. 일단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저점. 그쵸? 체크해 놓고 한 요 정도 구간대에서 일단은 좀 바라보면서 마저 더 이어갈 수 있겠죠. 체크 안 한 부분들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한 요 정도 마디 개수가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지켜보는 거예요. 뭐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졌던 이유들을 보면서 얘가 이 마디값이 몇 번의 지지와 저항을 이후에 보여줬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얘가 여기서 한번 걸렸으니까 여기서도 한 번 더 걸려주는 모습. 이의 마디값 같은 경우는 여기서 확실히 걸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체크를 몇 가지를 더 가져가시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제가 마디값에 대한 이유를 별표로 표시했는데 별표가 안 나오는데 나오면 하나씩 더 그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저항. 여기는 깨고 넘어왔고 다시금 강한 지지를 또 보여주는 자리값. 그러면 미래에도 일단은 가져갔을 때 얘는 앞에서 만들었지만 미래에도 같이 작용을 하는구나가 지금 체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앞에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한참 이전에 있었던 얘 때문에 만들어졌던 마디값인데 미래로 와서 보니까 여기서 지지의 역할을 강하게 해줬던 구간 중에 하나죠. 그쵸? 이런 식으로 지금 체크를 하면서 볼 때 몇 가지 지금 자리값들이 계속 형성되면서 이 별표의 개수로 여러분들이 얘를 주요 마디 포인트냐 아니냐로 조금 더 판단을 하셔도 괜찮아요. 별 하나짜리만 걸려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파란 선 아니면 그 다음에 별 3개짜리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산까지 걸려 있다라고 하면 뭐 노란 선으로 아니면 두께를 조금 더 다르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주요 마디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얘 역시도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저항에 대한 관점이 강하게 보여줬죠. 그쵸? 이 마디 값에서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색깔을 바꿔주면서 주요 마디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현재 미래로 왔었을 때 보면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죠. 이 노란 선에서 그쵸? 이 가격대 돌파 못하고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쵸? 이 자리값들은 미래로 왔을 때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이 자리값들은 주요 자리값들 그리고 한 번 더 가장 최근 움직임에서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었던 이유나 내용 해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얘네는 100%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봤을 때 이 근처에서는 지지나 저항의 돌파나 지지나 저항 혹은 돌파에 대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서 매매 관점을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구간대에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마디값들이 현재 위에 굉장히 강하게 많이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현재 지수의 움직임 자체가 가장 최근 데이터로 봤을 때는 상승, 이 자리값을 다 뚫고 넘어가는 구간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식이 되고 뭐 이러한 내용 흐름으로 봤을 때
다시금 재차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번 이 자리값 위에도 깨더라도 다시금 저항, 그쵸? 어느 특정 자리값 깨더라도 저항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강한 마디선들이 위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현재 자리값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1차적인 마디값에 대한 해석인 거고요. 자, 그러면 가장 최근 움직임으로도 볼만 하겠죠. 다 지우고, 그쵸? 이렇게 변곡 그리는 가장 최근 움직임을 과거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저점 체크하고, 그쵸? 또 고점, 피크 나와준 자리값 체크를 하면서 가장 최근 움직임을 봤었을 때, 그쵸? 여기 구간대를 강하게 돌파했던 자리값에서는 다음 마디값까지는 매수 대응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매수 대응을 가져가더라도 지금 이 자리값까지 돌파를 못 해줬으니까 이후 낙폭을 키워가면서 이 자리값을 다시 깨줘줬다라고 하면 다음 주요 마디인 이 구간대까지는 언더로, 매도로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좀 강조드릴 게 기준봉을 잡는 거예요. 이거는 주식도 그렇고 일단은 많은 흔적들이 좀 발견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단기간에 일단 좀 체크를 했을 때 제가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대 양봉이나 음봉이 나왔을 때 그 방향성으로 추세를 틀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걔네는 일단은 기준이 된다라는 거는 거래량이 동반이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밴드를 좀 강하게 찍고 장대봉을 형성했을 때가 기준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봉의 중심값을 기준 양봉 시가와 종가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얘 중심값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값을 중심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얘가 중심까지 이탈한 이 캔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는 계속적으로 하락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지금 보셨을 때 이 자리값을 지키면서 캔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럼 계속 매수 추세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 자리값을 지키면서 다음 캔들이 결국에는 이어진다라는 거는 이 자리값이 기준이 되는 마디값이 되면서 여기서는 계속적인 매수 여기 자리값 깨면 이제는 더 이상 상승에 대한 기대값이 떨어지는 자리값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쵸? 여기서도 거래량이 이전과는 월등히 나와주면서 그쵸? 이전보다는 확실히 레벨보다는 크게 나오면서 장대봉이 형성되면 얘는 기준봉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 중심값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매수 대응인 거고요. 중심값이 여기서부터 이탈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얘 구간대에서부터는 더 이상 상승에 대한 기대값이 떨어진다라고 보면서 시장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뭐 계속적으로 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매도에 대한 관점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 그쵸? 얘는 밴드를 지금 눌러주면서 조금 부족한데 거래량이 강하게 발생을 했죠. 얘를 또 기준으로 또 잡을 수가 있겠죠. 얘를 기준으로 이 자리값을 상승 돌파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매도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매도 대응에 대한 포지션을 여기서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도 그쵸? 얘가 거래량 동반은 확실히 됐죠. 이전 레벨이랑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이전 수치가 이만큼인데 얘가 도착하자마자 확실히 거래량을 띄면서 밴드를 찢으면서 그쵸? 밴드 상단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나왔으니까 얘는 기준봉이 되는 거고 얘에 대한 관점으로 아직까진 매수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관점이 깨진다라는 생각으로 시장 해석을 계속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주요 마디선으로 보면서 이유 대응 자체를 이 마디선이 깨면서 나오는 종가가 형성됐을 때는 관점이 깨지는 거고요. 이런 구간대에서는 손절을 생각하면서 이후 단기 대응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거는 뭐 주식도 똑같고 주식 같은 경우는 한방향성 매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양방향성 매매이다 보니까 이러한 자리값들이 양봉이든 음봉이든 출현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쵸? 지금 구간대도 아까 설명드렸던 거 이러한 지금 이탈이나 내용 해석들은 강한 추세를 보여줬을 때가 더 힘을 많이 발휘를 해요. 자, 언제? 그쵸? 여기 구간대도 지금 장대봉이 계속 안 나와준 이 구간 범위 내에서의 장대 양 음봉은 사실상 조금 기대값이 떨어지고요. 이렇게 지금 밴드를 타면서 추세가 나오는데 장대봉이 형성되면 얘를 기준봉으로 잡아서 여러분들이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사이즈도 필요하고요. 거래량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모습을 가져가야 되는 움직임. 거기서 기준값을 깨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매수세가 이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 얘를 기준으로 매수를 봤을 때는 계속 끌고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강한 매도세가 나왔는데 얘는 기준봉이 될 수가 없고요. 그쵸? 나와준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얘는 사이즈 움직임 봤을 때 얘가 장대 음봉이 기준값이 될 거예요. 얘 위로 깨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매도 관점을 이어갔다라고 하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추세나 흐름 자체를 계속 볼 수 있었던 구간입니다. 13,700에서부터 200대까지 500포인트 낙폭에 대한 관점도 잡을 수 있고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잡을 수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니까 이 해석은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